FA컵에서 정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팰리스가 맨시티를 꺾고 FA컵 우승을 달성했는데 이 FA컵 우승 달성은 팰리스의 창단 역사상 첫 메이저 우승이고요. 그만큼 이 팰리스에게는 소중한 우승이 됐는데 이 경기에서 맨시티의 선발 라인업에 약간 의문점이 있을 수밖에 없죠. 오늘 베르나르도 실바와 더브라이너 두 명의 선수가 중앙 미드필더 라인에 나왔어요. 오늘 물론 이제 경기 전에 코바치치가 몸 상태가 안 좋아서 빠져버렸거든요. 그래서 코바치치가 없으니까 수비 라인을 보호해줄 수 있는 미드필더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니코 곤잘레스라도 여기 넣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건데 오늘은 실바와 데브라이너 두 명의 선수를 넣으면서 아무래도 팰리스가 5백 기반으로 5-4-1 정말 밀집 수비를 펼치잖아요. 심지어 마테타까지 내려와서 수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밀집 수비를 풀어내기 위해서 실바와 데브라이너, 코바치치가 없다면 조금 더 공격적인 미들라인을 구성하자 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홀란드가 최전방에 있을 때 마르무시를 옆에 배치를 해서 사실상 마르무시와 홀란이 최전방에서 투톱으로 경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과 왼쪽에 사비뉴와 도쿠가 배치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워낙에 수비가 많다 보니까 수비를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한 선수를 많이 배치하는 형태를 가져가요. 여기서 데브라이너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늘 수비 라인 앞 공간에 이제 선수들이 보호해줄 수 있는 선수가 없으니까 오늘은 아칸지, 디아스, 그바르디올, 오라일리 아칸지를 오른쪽 풀백으로 기용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오라일리가 올라와서 실바, 데브라이너, 오라일리입니다. 그 다음에 그바르디올, 디아스, 아칸지가 이렇게 3백을 맞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오라일리나 데브라이너는 한 칸 올라가서 경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어쩔 때는 실바까지 올라가 버리니까 그바르디올과 아칸지가 이 앞 공간을 커버한다 이런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안쪽에서 4명의 선수가 마르무시, 홀란, 데브라이너, 오라일리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여기서 가운데 지역에서 상대의 팀을 혼란스럽게 만들겠다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수비 라인 앞 공간에 결국에는 맨시티가 공격 숫자를 많이 두는 건 좋지만 여기서 아칸지, 디아스, 그바르디올 수비 라인이 있을 때 이 앞 공간을 보호해주는 선수가 전무했다는 거. 그렇다면 역습을 당할 때 편안하게 역습이 팰리스는 가능하다는 거. 이게 약간 이제 그 과르디올라 감독의 물론 이제 코바치치가 없다는 것도 이해가 가지만 이해가 가지만서도 좀 아쉬웠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기 장면을 보면 그바르디올, 디아스, 아칸지 3백이 되고 있고요. 이때 오라일리는 안쪽으로 들어와 있고 이때 베르나르도 실바, 데브라이너 3미들이죠. 그리고 앞쪽에 도쿠 그리고 사비 중앙에 홀란드와 마르무시. 그래서 사실상 이 3명의 센터백 라인을 제외하면 오라일리라던가 데브라이너도 공격적으로 가고 실바도 사실상 공격적으로 움직이니까 수비 라인이 너무 덩그러니 놓여있을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공격할 때 보면 또 3백 그리고 앞쪽에 도쿠와 사비뉴 측면 홀란드와 마르무시 투톱 데브라이너와 오라일리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 넓은 공간에서 실바가 혼자서 이 중원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역할이거든요. 근데 실바가 이렇게 넓은 공간을 커버할 때 물론 실바가 열심히 움직이는 선수긴 하지만 저 공간에서 만약에 역습이 나온다 라고 했을 때는 이 역습에 대한 대처가 실바 자체가 힘든 거죠. 실바도 피지컬적으로나 아니면 이 선수가 뭐 수비의 전문적인 선수라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요. 이 장면 여기서 이제 공격을 하고 있어요. 공격을 하고 있고 도쿠, 사비뉴, 홀란, 마르무시, 오라일리, 데브라이너 그리고 베르나르도 실바가 요 수비 라인 앞 공간을 이제 커버하는 역할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팰리스가 볼을 뺏었어요. 뺏어서 앞쪽으로 볼이 흘렀는데 여기서 베르나르도 실바가 수비 라인 앞 공간을 커버해야 됩니다. 좌우에 그바르디올과 아칸지 뒤에 디아스가 있죠. 3백이. 근데 이 앞 공간에서 실바가 이 공간을 커버한다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팰리스가 볼을 끌고 올라오는데 실바가 여기서 견제를 못해요. 견제를 못하다 보니까 편안하게 끌고 올라와서 뛰어나가는 선수에게 패스. 이 패스 한 반에 역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장면을 보면 확실히 오늘 경기를 봤을 때 과르디올라 감독이 코바치치가 없다고 해서 코바치치가 없는 자리에 실바와 데브라이너 두 명의 미드필더를 두는 선택. 요 선택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다.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인 거예요. 이 장면도 보시면 이게 실점하는 장면인데 맨시티가 뒤에서 팰리스가 길게 걷어냈습니다. 그럼 팰리스는 늘상 마테타가 앞쪽에서 버텨주고 마테타가 버틸 때 뒤에서 지금 카마다가 올라오고 있고요. 주변에 선수들이 가까이 올라와요. 그럼 여기서 이제 마테타가 볼을 받아서 버틴 다음에 넘겨주는 거거든요. 세컨볼을. 근데 여기서 보면 마테타가 버틸 때 맨시티의 3백이 있습니다.
3백 앞에 실바와 데브라이너예요. 실바와 데브라이너가 열심히 지금 내려오고 있지만 중원 싸움에 그리고 이 앞 공간을 커버하는데 뛰어난 선수들이 아니다 보니까 여기서 마테타가 편안하게 넘겨줍니다. 뒤로. 그럼 뒤에서 카마다가 올라올 때 이 공간에서 편안하게 리턴 패스를 받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카마다가 볼을 잡아서 앞쪽에 있는 다시 마테타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이 공간이 너무나 쉽게 열린 거예요. 처음에 마테타가 볼을 받아서 넘겨줄 때 이때 한번 편안하게 카마다가 잡았고 카마다가 볼을 잡으니까 여기서 실바랑 데브라이너가 너무 한쪽에만 쏠리니까 여기서 카마다가 본인에게 수비가 둘 쏠리면 앞쪽에 있는 마테타에게 패스. 위치가 좀 안 좋았죠. 이 두 선수의 위치가. 그래서 마테타가 볼을 잡는 순간 무뇨스가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테타가 뛰어가는 무뇨스에게 전환 패스. 그러면서 무뇨스가 이 공간을 그냥 넓게 사용하죠. 그리고 이때 내려오고 있었던 오라일리는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것처럼 공격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기 때문에 내려오기가 좀 힘들어요. 거리가 멀어서. 이때 무뇨스가 더 빠른 기동력을 가져갔었고 측면이 무너지고 반대편에서 에제가 침투 크로스. 여기서 에제가 슈팅. 요 슈팅도 마테타가 앞쪽으로 수비를 끌어당기면서 끌어내니까 여기서 에제가 슈팅할 수 있는 찬스가 생깁니다. 이 장면을 보면 확실히 그냥 이제 팰리스가 역습을 할 때 수비 라인 앞 공간에 맨시티가 대응이 좀 안 돼요. 요 실바와 데브라이너의 이 두 명의 선수를 둔다는 거 이것 자체가 오늘 아주 안 좋았던 맨시티의 선택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워낙에 이 팰리스가 역습으로 나갈 때도 참 빨라요. 수비 라인 앞 공간을 커버하는 선수가 맨시티가 없잖아요. 근데 마테타가 나가서 일단은 싸워주고요. 마테타가 싸울 때 사르 뜁니다. 그리고 동시에 무뇨스와 미첼까지 요 5명의 선수가 진짜 미친듯이 뛰어와요. 이 기동력이 정말 기가 막히거든요. 그리고 이 기동력에 더해서 패스의 방향도 마테타한테 먼저 가지만 마테타가 떨어뜨려주면 사르나 혹은 이제 올라와서 카마다가 받아줄 때도 있어요. 그러면 마테타가 떨어뜨려주면 바로 측면으로. 요 준비가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맨시티가 팰리스의 역습에 흔들릴 때 좌우 측면을 팰리스가 정말 계속 흔들어 놔요. 그러니까 오히려 오늘 경기는 공격적인 측면에서도 맨시티보다 팰리스가 조금 더 잘했다고 봐도 무방한 그런 경기였거든요. 이 장면 3백 기본이잖아요. 3백인데 여기서 리차즈가 반대편으로 넘겨요. 그러니까 똑같은 라인으로 주지 않고 수비를 쏠리게 만드는 반대편으로 주거든요. 반대편에서 올라가 있는 미첼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볼 잡자마자 맨시티가 수비가 끌려오니까 그 순간 바로 볼을 받아서 뒤로. 그럼 뒤에서 볼을 받은 다음에 바로 반대편을 봅니다. 무뇨스가 반대편으로 뛰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볼을 받자마자 중앙을 거치지 않고 바로 반대. 그러면서 반대편을 또 노리는 거죠. 이런 전환.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한 번에 뻥뻥 이제 돌려놓는 게 준비가 너무 잘 돼 있어요. 이 팰리스가 단순히 역습을 하는 게 아니라 좌우 윙백에 대한 이런 넓은 공간 활용을 할 때 좌우 측면으로 쭉쭉 뿌려주는 이 움직임 자체가 오늘 너무 좋았다. 그리고 뭐 사실은 맨시티가 득점을 할 수 있는 기회 오늘 꽤나 많았거든요. 득점을 연결시키지 못한 것도 좀 아쉽죠. 그리고 팰리스 선수들도 오늘 집중력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맨시티가 처음엔 포백인데 포백을 만들고 있는 이런 4-4-2 전형인데 여기서 데브라이너 실바 다 올라가고요. 심지어 오라일리가 올라가 있고 실바가 뒤에서 이제 아까 지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3백 앞에서. 근데 이 상황에서 갑자기 실바가 수비 라인 앞을 포기하고 올라갑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침투. 그러니까 모든 선수를 이제 팰리스도 막기가 힘들어요. 여기서 이제 무너질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맨시티가 오늘 기회를 못 만든 것도 아니다. 뭐 맨시티의 이런 공격을 기본적으로 팰리스가 잘 막아낸 면도 존재한다. 이 장면 보면 3백이 있을 때 디아스가 볼을 끌고 올라오고요. 디아스가 끌고 올라오니까 실바가 갑자기 전진을 해요. 수비라인 앞을 보호하다가. 그래서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오늘은 실바가 나왔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올라가서 공격 가담을 하고 있고요. 이때 사비뉴가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수비를 본인에게 끌어당기니까 사비뉴를 따라가다 보니까 실바가 돌아뛰는 것을 놓쳤죠. 갑자기 올라오니까. 그리고 여기서 실바에게 태클을 하다가 여기서 페널티킥. 물론 이게 페널티킥 감이냐 이 논란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기회를 만드는 것도 실바의 침투였었고 이거를 하필 또 오늘 홀란드가 아니라 마르무시가 찼는데 마르무시의 페널티킥을 핸더슨이 또 막았어요. 그리고 이런 장면이 비슷하게 나왔던 게 이 장면도 데브라이너가 약간 내려와서 볼을 잡을 때 앞쪽에 굉장히 많은 선수가 있잖아요. 많은 선수가 있는데 오라일리가 왼쪽에서 가운데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오라일리가 여기서
홀란드가 이렇게 옆으로 움직이고 데브라이너가 볼을 끌고 올라오니까 홀란드에게 수비가 쏠리고 데브라이너에게 신경이 쓰이는 동안 오라일리가 뒤로 빠집니다. 그래서 오라일리를 순간적으로 놓쳐서 데브라이너가 스루 패스. 여기서도 정말 좋은 스루 패스가 들어갔는데 여기서 오라일리가 왼발이 아니라 오른발로 볼을 잡다 보니까 본인의 주발이 아니라서 머뭇머뭇거릴 때 팰리스의 수비가 순간적으로 달려와서 오라일리의 슈팅을 막는 장면. 이것도 아쉬웠죠. 이런 것들. 분명히 맨시티도 기회를 만들려는 저런 이제 과르디올라 감독이 수비형 미드필더 없이 실바와 데브라이너 두 명의 선수를 둔 건 순간적으로 앞쪽에 마르무시 혼란 그리고 왼쪽에서 오라일리, 좌우에 도쿠와 사비뉴, 상황에 따라서 데브라이너가 올라가고 심지어는 실바까지 올라가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선수들을 이제 박스 안에 투입해서 상대가 놓치도록 만드는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싶은 거였거든요. 그런데 기회가 나왔는데 뭐 일단은 핸더슨이 잘 맞기도 했고 맨시티의 아쉬운 결정력 이번 시즌 내내 그런 것도 있었고 골키퍼 세이브 횟수가 맨시티가 하나, 팰리스는 6개입니다. 6번의 세이브를 했어요, 핸더슨이. 그래서 오늘 핸더슨이 어마어마하게 잘 막았다. 이런 거. 여기서 도쿠가 볼을 끌고 들어가는데 도쿠가 오늘 굉장히 잘했죠. 도쿠가 볼 끌고 들어가다가 한 타이밍 빠르게 슈팅을 했어요. 근데 이것도 수비수가 앞에 있는데 수비수를 감아 돌리는 슈팅이었거든요. 그래서 핸더슨은 여기서 시야가 약간 가리는 장면이에요. 그런데도 핸더슨이 팔을 뻗어서 이거를 막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선방. 이런 게 나오니까 오늘 팰리스가 우승을 할 수 있었다. 다만 이제 이 핸더슨의 미친 선방쇼가 나오기 때문에 이 장면이 아쉽겠죠. 맨시티는 홀란드가 뛰어들어갈 때 패스가 잘 들어갔고 여기서 핸더슨이 나올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러다가 패스가 약간 긴 것 같으니까 나오다가 들어가거든요. 볼이 이제 안쪽으로 들어오면 잡으려고. 근데 홀란드가 워낙에 빠르다 보니까 핸더슨이 뒤로 들어갔는데 홀란드가 먼저 뛰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홀란드가 뛰어오니까 핸더슨이 너무 다급한 나머지 볼을 여기서 처리를 해버렸죠. 이게 사실 라인에 걸리지 않는 완벽하게 라인 밖에서 이루어진 행동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심판이 그냥 넘어갔죠. 이 장면은 결정적인 찬스에서 발생한 장면이었기 때문에 저 장면에서 퇴장을 줄 수 있을 만한 장면이었거든요. 결정적인 장면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냥 넘어갔고 VOR실에서도 그냥 넘어갔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에서 핸더슨이 수많은 선방을 할 때 아마 맨시티는 저 생각이 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어쨌든 팰리스가 우승을 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서사가 만들어졌습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이 이렇게 좌절하는 이런 모습은 안타깝지만 끝나자마자 눈물을 흘리는 이 팰리스 팬들 120년 만에 첫 우승이다 보니까 모든 관중들도 울고 그리고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데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조엘 워드. 이 조엘 워드가 누구냐? 현재 팀에서 가장 오랜 시간 뛰고 있는 팀의 레전드입니다. 2012년부터 뛰었어요. 10년 이상 뛰고 있는 선수입니다. 13년. 이 완벽한 서사가 만들어진 거죠. 주장 조엘 워드가. 그래서 이렇게 트로피를 조엘 워드도 정말 신나게 팀의 첫 번째 이제 우승, 역사상 첫 번째 우승을 이렇게 들어 올렸고 모든 팬들이 정말 이렇게 열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우승이 됐으니까 뭐 팰리스의 우승이 기본적으로는 글라스너 감독이 얼마나 좋은 감독인지 사실 글라스너 감독이 팰리스 올 때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거든요. 너무 오버스펙이다. 팰리스에 올 만큼 글라스너 감독이 떨어지는 커리어도 아닌데 왜 팰리스에 왔을까? 였는데 글라스너 감독이 결국에는 팰리스마저 우승시키는 놀라운 모습까지 보여줬다.